오늘은 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김정단에서는 천장을 잘 해석하면 이 목적사가 누구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일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경금인데 사가 삼전에 재성 인목이 떠 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걸 보고 재물복이 있다 또는 재물이 깨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오행 관계를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재물과 관련된 일들이 누구로 인해서 발생을 하느냐 또는 무슨 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천장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오행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반쪽짜리 정단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유경 공부를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천장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천장은 12개가 있죠.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기인부터 시작해서 등사, 주작 이렇게 해가지고 천호까지 12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기인 다음에 등사, 그 다음에 주작, 그 다음에 육하, 이런 순서대로 해서 12개를 외우셔야 되는데, 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외우려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글자씩 따가지고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인에서는 기자, 등사에서는 사자, 기사, 주합, 구청, 공백, 상현, 음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자씩 따가지고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더 외우기 쉬운 글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이 12개를 순서대로 외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12개를 외우시면서 지금 기인의 간지가 뭔가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기 보면 기축이라고 써 있죠? 등사의 간지는 정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인의 간지가 기축이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천지반대에서 보면 만약에 기인이 여기 축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기인이 붙어 있으면 기인이 자기 자리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본가에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축이 원래 기인이죠. 근데 기인이 축에 붙어 있으면 기인도 기축이니까 간지가 기인이 본가에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서 더 이렇게 길한 일이면 더욱 길하게 되고 흉한 일이면 더욱 흉하게 되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왜 이 간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기인이 인에 타고 있다, 여기에 만약에 타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기인의 오행은 기축이잖아요. 기축. 기인의 오행은 기축인데, 기축이 인에 타고 있으면 인이 기인을 극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여기서 오행을 따질 때 이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등사라고 하면 일단 아래에 지지를 기준해서 보는데, 이 천반 오행에 기인이 타고 있을 때 상생관계인지 상극관계인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인이 천반 오행과 상생관계이면 좋고 상극관계이면 좀 효과가 없어지고 오히려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인이 여기 신에 이렇게 타고 있다. 그러면 기인은 이 신을 생하니까
상생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또는 어쩔 때는 축에 신금이 인묘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일단 기인을 토로 보면 이게 오행이 토니까 천반오행이 신이나 유다면 아 기인이 생하니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기인이 인이나 묘에 타면 아 기인이 극을 받는구나. 또는 기인이 오하고 사에 타면 아 기인이 천반오행한테서 생을 받는구나. 이런 상극관계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천장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간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것은 이 천장이 뜻하는 의미, 그 다음에 이 천장의 간지를 알아야 되는 이유, 그걸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천장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 225페이지 보면 그 12천장의 유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기인이 붙어 있다. 그럼 기인은 어떤 관공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관공서하고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점을 쳤는데 기인이 나왔다. 그러면 아 기인은 어떤 관공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간이 경금인데 아이고 오화가 일간을 극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기인이 이렇게 타고 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 일간이 어떤 관공서 관련된 점을 쳤는데 관기가 극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기는 어떤 관청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인은 어떤 관공서를 뜻하고 또 윗사람을 뜻해요. 높은 사람을. 그러니까 관공서에서 어떤 높은 사람이 아,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취직정단이면 기인이 관에 붙어서 나를 극한다는 것은 기인이 나를 뽑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취직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승진하겠는가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아, 기인이 나를 승진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그 기인이 일간을 생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보통 간직정단에서는 기인의 극을 받으면 이 좋은 일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승진점이라든지 또는 영전할 때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기인이 있으면 우리가 좋다고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쟁송, 소송하고 관련돼서 이 기인이 있으면서 극하면 상당히 안 좋겠죠. 그런 관공서가 나를 극한다는 거니까 내가 어떤 관에 의해서 어떤 소를 제기당한다든지 또는 세무조사를 받는다든지 또는 다른 일로 해서 뭐 압수수색을 받는다든지 뭐 관공서 관련해서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등산은 보면 그 경사스러운 일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희한한 일, 개이한 일, 생각지 못한 불미스러운 일 이런 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등산은 우리가 흉신이라고 하는데 흉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좀 좋지 않은 어떤 소식을 접하거나 할 때 등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등사가 천반오행이 타서 나를 극한다, 일간을 극한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등사가 왕상하면서 일간을 생하면 그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주작. 주작은 그 어떤 문서를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합격 통지서, 또 선거에 임했다. 선거에 나갔다 그러면 당선증, 선관위에서 그 당선되면 당선증을 주죠. 당선증을 의미하고, 또는 어떤 좋은 소식, 물론 소식에는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식을 뜻하고, 그 다음에 소송에서도 주작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천반오행이 화이면서 주작도 여기 보면 화에 속하죠. 오화에 속하고 여기 화에 속하는데 천반오행이 화이면서 주작이 타가지고 너무 여름철에 왕상하면 어떤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든지 당선이라든지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릴 때는 주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육합. 육합은 보통 하합사, 매매사, 남하고 교류하는 일, 이런 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육합도 우리가 그 길장이라고 하는데, 단 육합에 있어서는 한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것은 음사사하고 관련해서 육합이 잘 나와요. 육합하고 천호가 삼전에 떠 있다. 그러면 음사사와 관련됩니다. 음사사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어떤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육합과 천호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단하면서 이게 두 개가 같이 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육합은 교류고 천호는 부인을 말하니까 이 남자가 부인하고 뭔가 어떤 부인하고 교류한다. 그러면 이게 꼭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아무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많겠죠. 그래서 육합하고 천호는 둘 다 길장인데도 같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구진. 이 구진은 보통 그 소송 문제는 다 구진으로 나옵니다. 또는 뭐 군인, 경찰, 관공서 이런 거 군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진한테 그걸 당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청령. 청령은 승진, 영전, 명예, 재물. 특히 청령은 이 재물하고 관련이 많이 돼요. 재물. 그래서 우리가 재물점을 찾다. 그러면 재물의 유신이 청령입니다. 재성이 있어도 되고 재성이 없으면 청령이 있어도 돼요. 또는 어떤 여자분이 정단을 한다. 혼인점을 친다. 또는 궁합을 본다 하면 청령은 사귀는 남자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령의 어떤 위치를 잘 봐야 되겠죠. 청령이 어떤 상태인지. 청령이 부실하면 만나는 남자가 부실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재물점에서 청령이 부실하면 재물이 잘 안 모이는구나, 돈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천공. 천공은 허위부실 사기를 대표해요. 뭔가 부실하다. 천공이 극하면 사기당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부실하고. 그렇지만 천공이 진짜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주작이 우리가 그 합격, 당선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문서적인 측면에서. 근데 천공도 마찬가지예요. 천공은 그 천공이 상한다 만약에 그럼 시험을 합격하고 선거에 당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작하고 천공은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취직시험을 본다든지 입시를 본다든지 또는 선거에 나섰다든지 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백호. 우리가 질병정단에서는 백호가 질병의 유신입니다. 백호가 극하면 그 사람은 중병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백호가 힘이 얼마나 센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백호는 상당히 살상의 어떤 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흉장인데 백호가 생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근데 극했을 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백호는 뭐 질병이나 사망, 투옥, 재난, 근심, 살상 또는 상복을 입는 거 이런 거와 관련이 됩니다. 이 태상은 먹고 마시는 걸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어떤 잔치를 하잖아요. 잔치. 그러면 좋은 일 있을 때 잔치를 하죠. 그러니까 태상이 생하면 집안에 경사가 있다. 그 경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관직에 나아갈 일이 있다거나 뭔가 자식이나 남편이 어떤 직장에서 잘 풀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무. 현무는 도둑의 신이에요. 현무가 욱하면 도난당할 일이 있거나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올 일이 있거나 분실당할 일이 있다. 그래서 현무는 주로 재물 손실과 관련해서 많이 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태음. 태음은 보통 음사사하고 많이 관련이 돼요. 음란, 사통. 만약에 태음이 일간의 음신에 있으면 그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태음은 남녀관계에 있어서 특히 중년 부인이 남편과 관련돼서 점을 칠 때 이 태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뭔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 했을 때 태음이 음신에 숨어 있으면 이 남편한테 어떤 숨겨둔 여자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사사에 태음을 많이 보고 이 천우는 어떤 길신이라고는 하는데 뭐 천우가 생하고 그러면 별 문제는 없지만 보통 천우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육합하고 같이 붙어 있거나 그러면 보통 이것도 뭐 부인사하고 관련이 돼요. 특히 남자가 여자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근데 천우만 단독으로 해서 일간을 생하면 그때는 뭐 승진이나 영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는 출산의 문제도 있고, 출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출산의 경사가 있다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일간을 잘 생하면 그 산모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개 천장의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그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그 귀신같이 유김정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김만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 천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그 돈을 벌고 못 벌고 또는 승진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천장을 해석함으로써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 또 돈은 어떻게 해서 벌게 되는지 그런 구체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천장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천장을 이 12개 그 천반오행 있잖아요. 12개 이 천반오행에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이 천장은 그 붙일 때 일단은 기인을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인만 붙이면 나머지는 12개가 그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 돼요. 기인만 붙이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낙기인은 정단을 낮에 있을 때 낙기인을 적용하고 정단을 밤에 있을 때는 밤기인을 적용해요. 그래서 이 낮 시간에 정단을 했다. 그러면 일간이 갑이면 미가 천을긴이 되겠죠. 그러면 낮 시간이면 여기 지금 천반오행 미 옆에 여기다가 이렇게 기인을 붙여준 겁니다. 낮 시간이면. 만약에 저녁 시간에 정단을 해가지고 유시에 정단을 했다. 근데 이 시간이 지금 밤이다. 이 정단할 때 보니까 밖이 캄캄하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기인이라면 기인은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왼쪽은 낮기인, 오른쪽은 밤기인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도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일단은 천장이 붙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여기가 기사가 이렇게 되겠죠. 기사 주합 구청 공백 상현 의무 해서 아까 제가 여기서 알려드린 이 순서대로 쭉 가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밤정단에서 여기에 이렇게 기인이 붙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가 등사가 돼요. 그 구분 기준은 지지가 해, 자, 축, 인, 묘, 진. 지지가 해자축 인묘진이면 기인이 순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에 기인이 이렇게 붙으면 기사주와 구청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사오미 신유술에 기인이 붙으면 기인이 역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판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기인이 이렇게 해에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기인이 사에서부터 술 사이에 붙으면 이렇게 역행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가 등사가 되고 여기가 주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인이 만약에 여기에 붙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인이 해자부터 해서 진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인은 이렇게 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순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우리가 역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그 천장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대략은 알 수가 있다.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이제 또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일단 12천장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12천장의 간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천장 접지를 할 때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천장을 접지하느냐, 그 다음에 순행과 역행은 무엇인가,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천장을 접지할 때는 항상 기인을 찾아서 그날의 일간이 뭔가, 일간이 을이고 낮 시간에 정단을 했다면 신에다가 기인을 붙이면 되겠죠. 여기에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기인을 붙여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님이 그 같은 정단 시간에 그 2명 이상이 오면 차객법을 적용하잖아요. 근데 차객법을 했더니 자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자시는 밤 시간이니까 그러면 밤기인을 붙여야 되느냐. 근데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차객법을 적용할 때도 밤 시간에 나오면 밤기인을 붙여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일단은 차객법을 적용하더라도 그 시간이 점치는 시간이 낮 시간이면 낮기인을 적용한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제가 또 주위에 또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런 분들도 낮 시간에 정단했을 때는 차객법으로 그 밤 시간이 나오더라도 그냥 낮기인을 적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 설명이 좀 틀린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다시 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낮기인하고 밤기인 이렇게 하는데 지금 난 12시에 점을 쳤는데 그때 비가 오고 있다. 그럼 비가 오고 있어도 낮 시간이니까 낮기인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데 그건 아닙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고 흐리고 해가 안 보이면 밤기인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그 천장 접지하고 관련된 문제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